자, 8장에서는 덕DB를 사용한 EPL 대시모드 만들기 미니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동영상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코드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란 무엇일까요? 대시보드,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면 계기판 있고 뭐 연료계 있고 한 그 부분, 그 부분을 흔히들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시각화한 정보 통합 화면을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시보드는 단순한 차트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고 목적이나 지표를 선별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선택하고 필터링하는 인터랙티브 기능들을 요즘에는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스포츠, 의료, 공공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대시보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대시보드라고 통칭을 어, 해서 뭐 이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대시보드처럼 보이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대시보드를 EPL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시보드 전용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대시보드 전용 프레임워크가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대시보드 프레임워크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플로틀리 기반의 시각화 기반의 그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대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는 것은 이제 플로틀리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데요. 파이썬 코드만으로 웹 기반의 대시보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이 대시는 크게 세 가지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리액트라고 하는 그 기술, 플라스크, 그리고 플로틀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리액트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쪽 UI를 구성을 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쪽, 버튼이나 드롭다운 슬라이더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고 작동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플라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지금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브라우저하고 파이썬 간의 통신을 처리하고 백엔드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트는 프론트엔드 쪽이고 플라스크는 백엔드 쪽, 그리고 플로틀리는 그 대시에 들어가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렌더링하는 쪽, 그쪽에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를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대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pip install 해서 대시 하면 대시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대시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대시 클래스, 콜백이나 서버들을 담고 있는 이런 패키지고요. 대시 코어 컴포넌트, DCC라고 하는데요. 이 DCC는 UI 요소들, 드롭다운이나 버튼이나 그래프 이런 UI 요소들을 담고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대시 HTML 컴포넌트, 어, HTML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어, HTML 태그를 파이썬 객체로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DCC에서 제공되는 이 컴포넌트 요소들을 HTML 형태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시 부트스트랩 컴포넌트에서 부트스트랩 스타일의 레이아웃들, 그런 그 부트스트랩 레이아웃들은 DBC라고 하는 별칭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시 테이블에서 정렬이나 필터, 페이징을 지원하는 표를 만들 때 대시 테이블 그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라고 하는 요 그 패키지 안에서 대시, DCC, HTML, 인풋, 아웃풋,
콜백, 대시 테이블 요런 그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패키지를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대시 어플리케이션 객체, 기본 객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HTML과 DCC를 가지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들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변했을 때 어떻게 백엔드가 작동될 것이냐, 그 콜백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패키지 임포트 단계입니다. 패키지 보통 대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그 그 모듈들을 임포트를 해야 돼요. 처음에 대시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대시 클래스, 콜백 시스템, 서버 실행, 그러니까 결국엔 대시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대시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 코어 이렇게 해서 DCC와 HTML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인풋은 콜백,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이 백엔드 사이의 인풋 값을 백엔드로 어떻게 전달할 거냐. 거꾸로 아웃풋은 콜백 백엔드에서 발생한 처리를 프론트엔드로 어떻게 어, 전달할 거냐. 그거에 관련된 모듈이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콜백은 반응형 데이터 처리. 결국에는 프론트엔드에서 변경된 어떤 그 컴포넌트들의 변경이 있을 때 백엔드에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콜백 모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시 테이블 그 HTML로 이렇게 그 DCC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버튼이나 이런 뭐 슬라이더 바라든지 이런 인터랙티브하게 구성할 그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그 소통하는 그런 컴포넌트 말고 테이블 표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대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대시보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EPL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팀 선택해서 EPL 20개 팀 중에 어떤 팀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맨 처음 초기에는 전체 그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all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둘 겁니다. 그래서 총 21개의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팀 결과 그리고 공격 효율 해서 요 테이블들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팀의 전체 득점 정보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정 선수를 클릭하면 이 팀별 득점 지도에 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그 골을 넣는지 지금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 별표에서 그 선수가 넣은 골의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어디서 골을 넣는지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젝트 준비하고 기본 환경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다른 정보들은 그냥 SQL로 덕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앞에서 보여준 요 팀별 득점 지도를 위해서는 7장에서 실습했던 그 스케일 X와 스케일 Y라고 하는 좌표 변환 함수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덕DB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SPN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시 관련된 모듈들을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득점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플로틀리, 요 데이터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했고 요번에는 판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DB를 임포트를 했고, 그다음에 덕DB espn.덕DB라고 하는 이 파일을 커넥트를 해서 con 언더바 espn이라고 하는 커넥트 스트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장에서 사용했던 좌표 변환 함수 스케일 x와 스케일 y를 각각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요 SQL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on 언더바 ESPN에 이제 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키 이벤트라고 하는 요 그 테이블에 각각 경기마다 특별한 그 이벤트 패스를 어떻게 했는지, 태클을 어떻게 했는지, 골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벤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굉장히 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위주로 가는데, 그 이벤트 디스크립션 해갖고 약간 코드성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성 데이터를 조인을 하고, 그리고 팀 로스터 해서 해당 그 선수 아이디가 그 팀의 그 선수의 이름하고 매칭될 수 있도록 팀 로스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팀의 순위표 갖고 위해서 팀 픽스처, 그리고 어웨이 팀 정보, 그리고 홈팀 정보를 갖기 위해서 팀스 정보 그 테이블과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벤트 아이디, 플레이 아이디, 뭐 플레이어의 그 이름, 그리고 이벤트 이름, 이벤트의 시작점 XY점, 이벤트의 끝나는 점 XY점, 그리고 언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팀은 어떤 팀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홈팀은 어디였고 어웨이 팀은 어디였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있죠. 스코어링 플레이는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골에 관련된 플레이만 1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골에 관련된 플레이만 가지고 온다.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오더 해서 1, 이것은 직접 득점한 선수만. 그러니까 골에 관련된 플레이도 어시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직접 슈팅을 한 선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티시페이션 오더에서 1 하면 직접 득점한 선수만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팀 로스터 시즌 타입 1, 2, 6, 5, 4 이 조건은 2024, 2025 EPL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df라고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골 정보 데이터. 지금은 이제 골 스팀 해갖고 전체 골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팀 네임에서 드롭다운형 팀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팀 네임에는 지금 보시면 팀 로스터에서 팀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다가 전체라고 하는 요 올 해가지고 요걸 추가해서 리스트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드롭다운 그 버튼에 설정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득점 테이블용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 득점 정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선수명, 득점 종류, 경기 날짜, 상대팀 요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지금 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골스팀 여기서 그 앞에서 선정했던 골스팀에서 플레이어 그 선수 이름, 그리고 이벤트 이름, 그리고 그 날짜, 그리고 상대팀 이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컬럼명을 선수명, 득점 종류, 경기 날짜, 상대팀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 판타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들을 세팅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 이 골 관련된 그 환경은 미리미리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맵은 페널티 골은 빨간색, 헤더 골은 밝은 블루 파랑색, 일반 필드 골, 프리킥 골은 까만색, 그리고 필드 골은 화이트 스모크,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설정을 이렇게 컬러 매핑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골 지도에 사용한 경기장 배경 레이아웃,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실장에서 사용했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저, 골 지도에 올라갈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해서 상대팀은 어디고 경기일은 언제고 득점은 누가 했는지 그것들을 마우스 그 포인터가 올라가면 보여줄 수 있도록 호버 템플릿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만들어 두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둬도 되고요. 그 해당 그 키워드가 있는 코드에 직접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 위치를 시각화할 때 운동장 배경, 필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운동장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종류에 따라서 아까 색상을 지정했고, 그리고 그 골 위치 산점들을 그리고 마우스 오버 시에 상대팀 경기 일자 득점 정보를 보여주는 순서로 골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캐터 산점도로 골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거기에 X축에는 뭐 스케일 X에서 골 포지션 Y 지금 90도로 돌렸죠. 우리가 그 경기장 이미지를 그래서 Y를 X축에 매핑 시켜주고 X를 Y축에 매핑 시켜줍니다. 그리고 컬러를 키 이벤트 네임 앞에 키 이벤트 네임 어디 키 이벤트 네임으로 이것은 여기 이제 골팀에 있는 키 이벤트 네임 골팀에 있는 골팀 프레임워크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여기 키 이벤트 네임 요거를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 이제 헤더 골인지 그 프리킥 골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컬러 디스크리트 맵에서 컬러 맵은 지금 여기 컬러 맵 요 컬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커스텀 데이터에서 팀 네임, 그 상대팀 플레이 그 날짜 그리고 플레이어 이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호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호버를 업데이트 해주고 레이아웃도 전체적인 그래프에 골 맵의 그 레이아웃을 앞에서 선정해준 설정해준 요 골 레이아웃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 데이터들이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대시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 대시라고 하는 요 함수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앱이라고 하는 이 대시 컴포넌트 대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 인포트를 할 때 패키지 인포트를 할 때 여기서처럼 여기 대시라고 하는 메인 컴포넌트 메인 대시 어, 모듈을 임포트 했잖아요. 요 대시라고 하는 요 모듈이 처음에 대시를 프레임워크에 처음에 대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대시 메소드를 사용해서 대시 인스턴스 앱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앱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앱의 레이아웃은 이제 HTML 앞에서 지금 임포트한 여기 HTML 요 모듈을 사용해서 HTML 형태로 만드는데요. 첫 번째 이게 좀 책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훨씬 복잡한데 핵심 사항만 좀 추려놨습니다. 전체적인 HTML 만드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 HTML H1 해서 제목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제목을 HTML div 해서 부제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DCC 해서 코어 컨트롤 해서 그 드롭다운을 만드는데 팀 네임 앞에서 만든 팀 네임 팀 네임 여기 있죠? 여기 리스트를 그 설정을 하고요. 드롭다운으로 설정하고 그 밑에 팀 인포 테이블 1 그리고 그 밑에 팀 인포 테이블 2 해서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 밑에는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제목 썼고요. 그 드롭다운 버튼 넣었고요. 테이블 1, 테이블 2를 넣었죠. 그리고 요거는 또
두 칸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이 밑에를 하나의 HTML div로 보는데 이 div는 또 그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지금 HTML div가 있는데 그것을 또 대시 테이블 해서 하나 그 왼쪽에 넣고 DCC 그래프 해서 오른쪽에 넣고 요그 하나의 div를 이렇게 플렉스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그 플렉스 디스플레이로 좌우로 나누어서 플래시박스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책에서는 세부적인 그 옵션들 그를 설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기본적인 테이블 레이아웃 그러니까 HTML 그 대시 레이아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설정을 했다면 이제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콜백 함수가 작동하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 팀이 선택되었을 때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득점 정보 테이블에 특정한 선수가 클릭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 팀별 득점 지도가 변하겠죠. 팀을 선택하면 여기 팀 결과하고 공격 효율이 변할 거고요. 여기 팀 득점 정보 테이블이 해당 팀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콜백은 지금 인풋이 팀 셀렉트가 됐을 때 그리고 팀 골 테이블 그리고 팀 골 테이블의 데이터 그리고 페이지 커런트 그러니까 요 페이지의 그 내비게이션이 변했을 때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가 변했을 때 그때의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바꿔주는 거죠. 팀 골 맵이 변경이 되거나 팀 골 테이블이 변경이 되거나 테이블 1, 테이블 2가 변경이 되거나 팀 골 테이블이 빈골 테이블이 요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변하거나, 그러니까 드롭다운이 변하거나, 여기 클릭을 했거나, 여기 내비게이션이 바뀌었거나, 이런 인풋이 오면 아웃풋은 이 테이블, 이 테이블, 이 테이블, 그리고 팀뷰 득점 지도 이게 변한다. 그 백핸드 콜백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개의 인풋이 있고요. 4개의 아웃풋이 발생을 한다. 첫 번째는 팀 선택 처리입니다. 그래서 드롭다운을 선택을 하면 전체 데이터와 특정 팀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팀 셀렉트가 all이면 팀 셀렉트해서 골스 팀을 전체를 그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선택이 돼 있으면 그 팀 네임 선택된 네임으로 팀을 셀렉트해서 골팀 셀렉티드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다음 골맵 업데이트 해서 여기서 이제 특정 팀이 선택이 되면 PX 스캐터라고 하는 그 플로틀리가 다시 이제 재생성이 되면서 다시 그,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과 호버 템플릿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는 그런 골맵 업데이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릭한 득점의 강조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그 해당 클릭한 그 선수가 넣은 골이 붉은 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그 위치에 지금 빨간색 별 심볼이 별로 해서 그 별을 표시해주는 그런 세 번째 단계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테이블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득점 테이블, 팀 결과 테이블, 공격 효율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을 지금 업데이트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 테이블들이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바뀌어져야 될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바뀐 상태대로 리턴을 해주면 대시 컴포넌트가 그걸 바꿔서 리턴을 받아서 그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대시 그 인스턴스의 모든 그 설정이 끝나면 이제 대시를 실행시켜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대시 서버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처럼 app.run 해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주피터 보드에 뭐 외부 그 브라우저를 쓸 거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이렇게 아래에 음, 아래에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해당 대시 그 프레임워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all이라고 하는 전체 그, 전체 선택하는 게 나오고요.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팀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리버풀 1위였죠. 그래서 1위 여기 리버풀이 나오고 1위였고 38경기를 했고 25승 9무 4패 승점 84점이었고요. 그리고 리버풀의 득점 정보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살라가 24년 8월 17일 날 넣은 골은 어디냐? 여기에 위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클릭 포인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8월 25일 날 넣은 골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토트넘 핫스퍼 이렇게 보면 토트넘 핫스퍼의 전체적인 골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8월 24일 날 넣은 골은 여기가 되고요. 그 골은 지금 필드골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10월 19일 날 골은 여기에서 났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 프리킥 골 여기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여기 프리킥 골을 여기다 넣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킥 골 지금 헤더골, 발리골, 자살골 이렇게 페널티골 빼고 나면 토트넘 핫스퍼에서는 프리티골이 하나밖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팀을 선택하고 그리고 해당 팀의 그 골 지도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